오늘 아침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PNR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뉴데일리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가 좀 눈여겨봐지는 것은 뭐냐면요. 지난 11일 날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10시 10분까지인가요? 2차 TV 토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는 11일 날 낮에 하고 그다음에 12일 날 온종일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제2차 네 사람의 TV 토론이 있기 전에 어떤 지지율을 보였을까? 그다음에 밤에 TV 토론이 있은 토요일 날에는 또 우리 유권자들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비교를 이제 한 건데요.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격차가 더 벌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여기 지금 조사가 있습니다. 대선 가상 대결 윤석열 46.6, 이재명 40.3, 안철수 7.3, 심상정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11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일 조사치를 보니까 윤석열은 47.5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재명은 40.4. 이재명은 거의 그 자리고 윤석열은 한 1%포인트쯤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제목이 2차 TV 토론 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그런 질문에는 윤석열 당선 가능성 50%, 이재명은 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한창 이 논란이 됐던 적폐 수사에 대해서 잘못 있으면 아니 당연히 해야지 무슨 강력한 분노는 분노람 이런 응답. 그러니까 적폐도 위법 사실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쪽의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과반이 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응답이 56.3%. 아니야, 그건 정치 보복으로 잘못될 수가 있어. 이건 4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 교체론과 정권 유지론, 이거는 15%포인트 차이입니다. 정권 교체가 55, 정권 유지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내일 아침에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그 날에 맞춰서 내일 아침에 공개를 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좀 봤더니 아직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정보인데요. 네, 여러분 기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 11시 반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매우 굳은 얼굴, 상기된 표정으로 부인 이제 김미경 씨가 뭐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저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울먹 해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고 이렇게 상당히 침묵의 시간을 놔둔 다음에 말을 꺼내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된 어제 안철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글쎄요, 그 상당한 이 포즈를 둔 다음에 멈춤 시간을 둔 다음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시작된 그거 일부러 연출한 걸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그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뭐 여러 가지 명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가령 정권 교체, 뭐 구체제 종식, 그다음에 국민 통합 이런 명분 눈여겨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 중에 그걸 제목으로 뽑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이제 여기에서 진짜 알맹이는 여론조사 단일화 이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 이제
국민의당에서 뭐 거의 넘버 투 안철수 후보의 그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는 총괄 선거대책본부장 이태규 본부장이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을 하는 느낌,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을 긋는, 글쎄요, 협박이라는 말까지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코너로 몰아넣고 마지막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이 2, 3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 못하면 의사가 없다고 보겠다. 2, 3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2, 3일이면 수요일 날이 마지노선이죠. 아니, 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한 날부터 계산을 하면은 내일까지가 됩니다. 그게 3일인 거죠. 내일까지 대답 안 하면 우리는 당신네들이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고 보고 우리는 그냥 완주할 테야.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글쎄요, 국민의힘도 여기에 관한 밤샘 토론이 있었고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국민의당에서 말을 매우 세게 합니다. 원래 약한 쪽이 주니어 파트너가 있고 시니어 파트너가 있다면 단일화를 앞두고 주니어 파트너가 말을 세게 하는 것은 어떤 나라, 어떤 단일화, 어떤 연정 구성에서도 비슷한 겁니다만 왜 코너에 몰려 있을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이 말을 세게 합니다. 2, 3일 내에 대답 안 하면은 우리는 그냥 갈 테야. 그 뒤로는 뭐 무슨 말 하건 소용없어. 이제 이렇게 오늘 아침 얘기했는데 그 말 때문에 쪼르는 사람, 가슴이 막 쫄아드는 국민의힘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저쪽은 주니어 파트너, 저쪽은 국민의힘은 강자. 의석수로는 3대 105, 지지율로는 한 6배 차이. 그쯤 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오후 2시에요. 여러분,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 브리핑을 한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책임 있는 넘버 2에 해당되는 누군가가 이 단일화에 대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입장을 오늘 오후 2시에 공개적으로 이제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그 과거에는 이런 단일화를 놓고 양당의 책사들이 비밀 장소에서 만나서 뭐 밀고 당기고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는 그런 야비한 내용까지도 다 이렇게 써가지고 뭐 합의를 하고 이면에다가도 또 합의를 따로 하고 이건 공개하지 않는 합의, 여기는 공개하는 합의,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서 나중에 국민들에게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단일화의 과정은 아무튼 공개적으로 양쪽에서 포를 쏘아 올리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한번 지켜보시죠. 거기에서 이 단일화에 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오면은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본부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밑 협상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제 직접 워딩이 중요한데 안철수 후보도 말을 굉장히 강하게 하더라고요. 세게 하더라고요. 왜? 주니어 파트너니까. 얼굴 자체가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그냥 마치 배수진을 치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매우 강한 표현이 이런 겁니다. 유일한 제안이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자는 게 유일한 제안이다. 여기서 단 한 발짝도 옆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그 순간 나는 돌아서서 나의 갈 길을 가버릴란다. 이런 겁니다. 뭔가 협상하는 자세는 아니지요. 뭐 협상을 그렇다고 해서 100% 막아놓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이 불타는 나의 이 강고한 마음을 알아줘. 뭐 이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울먹이면서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냐? 나의 유일한 제안이야.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7% 이쯤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느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거의 40% 중반까지, 물론 50%를 넘는 건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안철수는 딱 거기 있는 겁니다. 45%면은 77에 49, 67에 42, 6배입니다. 6배, 6.5배. 사실은 상황이 이렇지만 않으면은 윤석열이 안철수를 뭐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이 박빙이라고 하니 안철수의 7%가 아쉬운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안철수가 나의 유일한 제안,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더 이상 할 말 없어. 네. 정치인이 쓰는 말은 아니죠. 비즈니스맨, 장사꾼들이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어떤 물건 값을, 속값을 흥정할 때 이 소 250만 원, 그 이하로는 나한테 말도 붙이지 마. 나 집에 갈 거야. 뭐 이런 그런 협상 있지 않습니까? 우시장에서. 얼마 이하로는 나한테 말도 붙이지 마. 내가 이 소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집에 갈 거야. 근데 정말 집에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소는 그냥 그대로 메어놓고 나의 유일한 제안이다.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 이게 그 막바지에 다다른 그 비즈니스 협상가들의 이제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안철수 안랩 대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시나리오는 전혀 없고 이제 국민의힘이 대답을 해. 나는 가격 불렀어. 여론조사 단일화라고 가격 불렀으니까 그쪽에서 뭐 얘기를 해 봐라. 이런 겁니다. 역선택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역선택을 당할 우려가 큽니다. 1대1로 싸우면, 이재명과 1대1로 싸우면 저는 거의 더블로 격차를 벌리는데 역선택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이건 팩트하고 좀 다릅니다.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부터 2달 전쯤. 그때는 경쟁력을 물으면, 단일화 이후의 경쟁력을 물으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사뭇 앞서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저희가요, 여론조사를 3개 여론조사 기관이 한 것을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블러핑을 하고 있다는 게 딱 드러납니다. 이 과학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KBS하고 한국 리서치, 왼쪽은 전체 응답자, 그러니까 역선택 얼마든지 하려면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오른쪽은 3가지 여론조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지지자, 정권교체 지지자, 애들에게만 물어봤을 때입니다. 자, 전체 역선택, 그래 민주당 사람도 여기 같이 대답해,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KBS 한국 리서치 윤석열 44.2, 안철수 45.5, 1.3포인트 차이니까 뭐 거의 무의미한, 그러니까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정권 교체 지지자로 응답자를 한정을 하면은 69대 25, 26, 2.7배 차이입니다. 2.7배.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한국갤럽하고 머니투데이. 이번에 보면은 정체 응답자 역선택도 오케이 같이 참여해서 보자. 윤석열 42.6, 안철수 50.6. 이게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가 내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 오른쪽 보겠습니다. 정권교체 지지자로 응답자를 한정했더니 윤석열 67.8, 안철수 28.4. 이거는 2.4배.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를 보지 않고 이제 야권 통합의 그 실제 주인이 되는 유권자들로 한정을 해서 물어보면은 거의 2~3배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번에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바를 보면은 윤석열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에서 윤석열은 47.4, 안철수는 30.3. 차이가 얼마입니까? 17.4. 이거는 이 전체 응답자로 물어봐도 윤석열이 확실하게 앞서 있다. 그다음에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즉 정권 교체를 바란다. 이 응답자를 따로 물어봤더니 윤석열 78.4, 안철수 16.6. 이것은 거의 5배입니다. 4.7배. 자, 이 세 가지 한꺼번에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이크가 멀어지면 제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이게 굉장히 무거운데요. 아무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가지 항목 중에 안철수가 유리한 건 딱 한 군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통계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여론조사 통계. 5대1로 윤석열이 유리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건. 내일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를 통해서 굉장히 공들인 여론조사가 내일 아침에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맞이해서 보도가 될 예정인데요. 제가 그걸 지금 엠바고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하면은 8개 항목 중에 안철수는 딱 하나 유리한 겁니다. 내일 아침에 조선일보만 여론조사가 나오겠습니까? 뭐 중요 언론사에서 우르르 쏟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5대1이지만 내일 아침에는 8대1, 10대1, 뭐 10몇 대1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뭐 무격다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냥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안철수 후보는 참 이번에는 이런 단일화에 대한 본인은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호응은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2012년에 그때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가겠다, 완주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한동안 유행했던 말을 처음으로 꺼내는 겁니다. 내가 건너온 다리를 불살라버렸다. 건너온 다리를 불살른다는 것은 거기서 지면은 물에 빠져 죽어버리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배수에 전투에서 지면 뒤에 물밖에 없어서 물에 빠져 죽거나 적장의 칼에 베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게 배수의진 아닙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안철수 후보가 건너온 다리를 불살라버렸다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리 불살랐나 안 살랐나?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안철수 후보를 마음 깊이 지지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역선택이 나가 아니라 윤석열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한 말은 팩트하고는 어긋나 있습니다. 두어 달 전에 이 얘기를 안철수 후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안철수 후보는 어찌 됐든 이 경쟁력을 묻는, 그러니까 경쟁력을 묻는 것에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엇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으므로 어떻게든 자신의 확률, 정치적 몸값 이걸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단일화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 복잡한 얘기 이런 여론조사 통계 얘기 할 것 없이 그냥 저하고 지금부터 솔직하게 우리 질문을 하나 딱 던져보기로 하지요. 안철수는 정말로 여론조사를 하면 자기가 단일화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여론조사를 안철수도 모르는 바 아닐 텐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는 것은 자기가 정말 이길 수 있다. 뭐 확률이 높지는 않아도 진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2월 28일까지 보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될 단일화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국민일보가 이제 안철수라는 정치인 안철수 그는 왜 이런 식의 어제 일요일인데 이런 식의 제안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6가지로 지금부터 제가 요약만 딱딱 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자적인 승리는 이미 글러먹었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랍니다. 독자적 승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만 10명이 넘는답니다. 오늘까지 등록을 하면 뭐 15명이 될지 17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독자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경쟁력만 따로 물어본다든지 경쟁력 이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조금 둔다든지 뭐 50대 50이라고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퍼센테이지가 높지는 않지만 자기한테 일부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 후보를 누구로 낼 것이냐에 따라서 자기도 승산이 있다. 세 번째, 이렇게 해야만 자기가 단일화에서 패배해서 사퇴를 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정치적 지분이 보장될 것이다. 이러한 강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차기 정부에서 자기 지분이 없어지거나 쪼그라든다. 지금은 결사항전의 자세. 이게 유일한 제안.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속값은 250만 원이 나의 마지막 제안. 더 이상 한 푼도 깎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차기 정부에서의 정치적 지분. 예컨대 내각 구성해서 안철수계를 몇 명을 해달라든지 그다음에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어디를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없이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입을 정치적 타격은 크다. 그때 가면은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없어도 되는 존재. 윤석열이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존재.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아도 대세에 지장 없는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 만약 지금 단일화 없이 그대로 선거를 치러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윤석열 후보의 인수위원회에 안철수 후보 쪽 사람은 기웃거릴 그런 여지도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는 상황이라 안철수 후보가 대선을 완주해도 독자적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다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완주하겠다고 거듭 다짐해 왔는데 갑자기 단일화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선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단일화 승부에서 패배를 해도 잃을 것이 별로 없다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단일화를 안 하고 완주를 한 다음에 패배를 하면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단일화를 하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잃을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안철수가 이재명하고 단일화를 해도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안철수가 이재명하고 단일화를 해도 윤석열로 나옵니다.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안철수는 이재명과 단일화 협상을 하는 것은 무의미, 유의미한 협상은 윤석열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니어 파트너로서 이 강고한 어떤 센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 단일화 제안이 쓴 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딱 붙였더라고요. 늦었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개문발차라고 그러죠. 문 열어놓고 떠났다. 막 달려와서 그 열어놓은 문으로 뛰어 올라타려면 타든지 말든지. 버스는 이미 떠났다. 이게 개문발차 아닙니까? 정치권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써온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단일화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윤석열 후보의 선거 유세는 내일부터 정확하게 시작이 되고 이미 후보 등록은 끝났고 그냥 간다. 자꾸 국민의힘 보고 사흘 내에 대답하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당신들이 버스에 올라타려면 타고 말면 말어. 이게 개문발차거든요. 그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어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늦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늦었다. 누가 늦었다는 것일까요? 윤석열이 늦었다는 뜻입니까? 안철수가 늦었다는 뜻입니까? 장성민 전 의원이 안철수 후보한테 아주 굉장히 센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철수는 야권 분열의 씨앗이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은 10년 전 사골국물 재탕이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2012년에 뭐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 했을 때의 그때 안철수는 이미 구닥다리 정치, 청산해야 할 적폐의 정치, 나쁜 정치의 상징이 됐다. 지난 10년 동안 진짜로 하나도 안 변했다. 안일화가 아니라 안변화다. 이렇게 아주 세게 비난을